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제 상장했던 ETF 몇 종목 여러분들께 설명을 합니다. 어제 미래에셋 자산 운용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과 또 미국 테크 탑10 타이거 탑10처럼 안에 미국 테크가 들어가요. 이름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두 가지가 새로이 상장을 했습니다. 하루에 140억이나 모였습니다. 투자 금액이죠. 그것이 곧 시가총액입니다. 그런데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에서도 같은 날 어제 두 종목씩 ETF를 상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은 기존에 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색다른 종목을 필라델피아 반도체 없었거든요. 그동안 새로이 생겼어요. 반가운 마음에 소개를 했고 또 하나는 미국의 나스닥에 대장주들 10종목을 모아서 투자하는 그러한 ETF라서 특색이 있어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코덱스 삼성자산운용이죠. 나스닥 100 원래 있었잖아요. 그렇죠. 타이거하고 킨덱스하고 또 KB에서 나오는 KB스타 나스닥 100도 있었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했었습니다. 또한 코덱스 미국 S&P 500도 킨덱스하고 타이거가 있었죠. 그런데 삼성에서도 나왔어요. 또한 KB스타에서도 나왔어요. 두 군데에서는 S&P 500 지수 따르는 그러한 ETF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발주자들이니까 뭔가가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뭔가 눈에 띄는 장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후발주자니까. 그래서 나스닥 100 TR, S&P 500 뒤에 TR이 붙어 있어요. 이 TR은 과연 무엇인가 하면 나스닥은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S&P 500은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토탈 리턴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니셜로 TR을 붙인 겁니다. 배당금 나오죠? 나스닥 기술주는 배당금이 별로 없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S&P 500은 배당금이 좀 되죠? 배당금 전액을 지수 수익률로 다시 재투자해서 산출하는 지수입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과 지수 상승에 따른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또한 배당금을 받게 되면 세금 15.4% 빼잖아요. 그리고 현금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배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세금 15.4%도 빠지지 않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0. 몇 아주 적게 나옵니다. S&P 500은 1%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TR 효과, 토탈 리턴 효과는 나스닥보다는 S&P 500 TR이 좀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0. 몇 %가 문제가 아니라 연간 1년, 3년, 5년, 10년 동안에 이 상승하는 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 보면 나스닥이 S&P에 거의 2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S&P 500이 나스닥이 100이다 하면 50에서 한 60 정도 됩니다. 100% 나스닥이 올랐으면 S&P 500은 한 50에서 60% 오릅니다. 반 조금 더 됩니다. 이러한 회사들이 자산운용사들이 지금 보면은 하나만 유로스탁만 유럽에 대한 ETF고 이것은 일단 제외합니다. 나머지 다 미국인데 이 회사들이 이러한 ETF들을 왜 내놓겠습니까? 수익률이 좋으니까 내놓는 것 아닙니까? 또한 투자자 자금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들을 계속 새로이 개발해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나스닥 100 ETF와 S&P 500 ETF가 별로 돈이 모이질 않아요. 시가총액이 늘질 않아요. 그러면 새로이 이렇게 상장을 하겠습니까? 삼성자산운용 어제 하루에 400억이 모였습니다. 405억, 403억이 모였어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은 405억. 그 다음에 코덱스 미국 S&P 500 TR은 403억. 하루에
그런데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상장을 했어요. 그러면 12, 1, 2, 3, 4, 5개월 됐네요.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이 5개월 전에 상장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677억입니다. 5개월 동안에 677억을 모았는데 어제 하루 만에 400억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은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 쉽게 넘어가겠네요. KB자산운용의 장점은 총보수, 운용보수가 가장 낮아요. 보시다시피 0.021, 보통 나스닥 100이 0.07이죠. 다들 내려서 삼성자산운용은 그거보다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더 내렸어요. 0.05. 그런데 KB자산운용이 총보수가, 운용보수가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은데도 불구하고 인기면에 있어서는 주로 ETF가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코덱스예요. 삼성자산운용. 두 번째는 미래에셋, 타이거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어제 시작한 반도체 ETF와 또 미국 테크 ETF는 총 보수가 좀 높죠. 0.49. 팡플러스 있어요. 팡플러스도 0.45예요. 그런데 0.몇 프로가 문제가 아니라 수익률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어제 몇 종류가 새로이 상장을 했는데 그동안은 S&P 500과 나스닥 100과 같은 종목들이길래 생략을 하고 특색이 있는 새로운 반도체 ETF와 또 미국 테크 ETF를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보면 어제 조금씩 올랐죠. 어제 보니까 0.몇 %씩 오른 것 같던데 그리고 하루에 꽤 많이 모였더라고요. 어제 140억인가 모였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10,000원이에요. 지금 10,000원대죠. 횟수로 가장 짧은 횟수가 몇 년입니까? 1년이죠. 1년도 못 기다린다 그러면 그거는 주식 투자하는 마인드가 아닙니다. 가장 짧은 게 1년입니다. 지금 10,000원이에요. 앞으로 1년, 2년 후에 얼마가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S&P 5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지금 최고가죠. 최고가 찍었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벌써 어느새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69,130원 신고가입니다. 70,000원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시작한 지 10년 6개월 정도 됩니다. 2010년 10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10,000원에서 벌써 7배가 오른 것 아닙니까? 69,000원이니까 70,000원 보면 7배가 오른 것입니다. 10년 6개월 만에.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2019년 1월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2년 3개월 됐습니다. 27,365원 10,000원에서 2배 2.7배 올랐네요. 팡플러스 같은 경우 보면 2월 17일 날 2월 17일 날이 29,390원 최고 금액이었습니다. 주가가 최고였어요. 29,000. 3만원을 바로 앞에 뒀다가 미국 국채 문제 때문에 국채 이자가 올라가니까 계속 떨어졌죠. 나스닥. 그래서 지금 떨어졌다가 약 최고점에서 7%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이 14,000이 넘어가야 최고점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14,000이 조금 안 된 상태인데 어떻게 최고점 찍었냐? 나스닥 100 지수를 봐야 됩니다. 나스닥 100 지수가 2월 13일 날 13,807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고점을 찍었어요. 13,845로. 그래서 나스닥 100 지수를 따라가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신고가를 찍은 것입니다. 또한 S&P 500, 또 다우 130년 역사입니다. S&P 500은 95년 역사입니다.
1926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럼 95년 상징적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들이에요. 나스닥 1971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50년 됐죠? 아무리 짧아도 50년, 95년, 130년 역사 동안 계속 우상향을 한 그러한 지수들 여러분들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보면 미국 테크 탑 10 거기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또 아마존, 또 구글 모기업, 알파벳 아닙니까? 어제 보면 다 올랐어요. 이것이 72%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네 종목이 다 올랐으니까 다음 주 되면은 미국 테크 탑 10이 그거하고 비례해서 같이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노파심의 좋은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앞으로 일주일 후에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그러죠. 데이 트레이딩. 매일매일 사고 파는 사람들. 오전에 사서 오후에 팔고,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오늘 사서 일주일 후에 팔고, 몇 %만 남고. 근데 그것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관계없어요. 숫자만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아무리 짧아도 1년입니다. 지금 10,000원짜리 주식들이 미국 팡플러스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처럼 앞으로 1년, 2년 지나보세요. 얼마가 되나? 1년에 30% 수익만 나도 어딥니까? 엄청난 수익 아닙니까? 은행의 1%도 안 되는 수익인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3종목, 4종목, 5종목, 날이 갈수록 미국의 지수들을 추종하는 이러한 좋은 ETF들이 계속해서 새로이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싸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10,000원이에요. 몇 년 후에 보세요. 이게 20,000원을 넘어갈 것 아닙니까? 팡플러스나 미국 나스닥 100처럼 매일 3종목, 5종목에다가 매일 10,000원씩 사요. 근데 사실 매일 그렇게 사면 귀찮죠? 매달 한 번씩 꾸준히 적립식으로 500,000원도 좋아요. 100,000원도 좋아요. 이것을 분할로 해서 여러 종목, 몇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서 계속 모아보세요. 1년, 2년 지나보세요. 얼마가 될지. 그리고 현재 나스닥 100과 S&P 500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종목이 상장됐다고 옮길 이유는 없어요. 거의 비슷하게 지수가 움직입니다. 이것은 액티브 펀드가 아니라 패시브 펀드예요. 패시브 펀드는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추종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에 직접 QQQ에 투자를 하든 나스닥 100에 투자하든 또 미국의 VOO, SPY 이런 것에 직접 투자를 하든 S&P 500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것에 투자를 하든 거의 같습니다. 미국, 타이거 미국 S&P 500, 킨덱스 미국 S&P 500 이것도 신고점이죠. 다들 최고가예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15%, 16% 상승을 했습니다. 몇 달 만에 이렇게 최고가 찍었어요. 이번에 보면 33,000원을 다우가 넘었는데 33,800, 34,000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130년의 역사입니다. S&P 500 95년 됐습니다. 1926년부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4,000 넘었어요. 그런데 4,128이에요. 그러니 S&P 500 ETF가 최고점을 찍죠. 나스닥도 14,080인가가 최고점이었는데 13,900까지 올라갔어요. 얼마 전에는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12,600까지인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13,000 넘어서 벌써 14,000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다우와 S&P처럼 나스닥 종합지수도 14,080을 넘어서 또 최고점을 찍을 날이 올 것입니다. 올해 미국 6.8%인가 6% 이상 성장한다고. 저는 미국이 그렇게 중국처럼 4% 성장도 저는 들어본 적이 아주 오래됐습니다. 보통 2점 몇 프로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6% 이상을 성장하고 그거에 힘입어서 내년도 3% 이상의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했다고 또 옮기고 그럴 이유까지는 없어요. 운용사별로 순 자산 규모 보면 삼성전자 가장 커요. 28.6조. 30조 가까이 되죠. 그 다음 미래에셋이 한 반 조금 더 되네요. 15.6조. 두 회사가 서로들 앞다퉈 나갑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삼성이 훨씬 많죠. 그 다음이 많이 떨어져요. KB스타가 4.7조. 그 다음에 킨덱스. 한국투자는 킨덱스예요. 한국투자는 2.6조. 이러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ETF 경쟁 뜨겁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수익률이 되니까, 사람들이 돈이 몰리니까, 투자금이 모이니까 이렇게 새로이 그동안에 있던 나스닥 100과 S&P 500이 없었던 코덱스와 또 KB스타에서 이렇게 새로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들이고,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이것은 없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 그 지수를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 SOX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 반도체 지수가 나와요. 어제 0.2% 하락을 했습니다. 그 종목을 따라가는, 그 지수를 따라가는 ETF가 바로 SOXX, X 하나가 더 붙은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ETF예요. 그래서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는 반도체 지수 SOX와 SOXX ETF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인텔과 엔비디아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에도 또 들어가 있어요. 인텔과 엔비디아 두 종목은 이 두 ETF의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미국 테크 탑10 설명을 드렸죠? 그것은 팡플러스에 있는 알리바바, 바이두, 트위터가 빠졌어요. 대신 미국 테크 탑10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페이팔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좋은 ETF들, 또 ETF의 장점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을 일주일 후에 팔 것이다, 이렇게 단타 치는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10,000원으로 시작했지만 아직 퇴직 안 하신 분들, 퇴직 후에 얼마가 될지 한번 보세요. 또 지금 모으기 시작하시는 분들 3년 후, 5년 후, 7, 8년 후에 얼마가 될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벌써 7만원 가까이 됐죠. 10,000원이. 이런 식으로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이제 2년 3개월 된 미국 팡플러스 10,000원이 27,000원 넘어갔죠. 이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짧아도 1년, 2년입니다. 이러한 안목으로 주식 투자를, 좋은 종목을 꾸준히 정립을 해나가죠. 그러면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